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밀렸던 것은 아니고 여파가 조금 이어졌다 정도의 성격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0.4, 0.2%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장 초반보다 약간 탄력이 줄면서 반등과 반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종가를 형성한 것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약보합입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27포인트 정도 살짝 밀리게 되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이틀 연속으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선물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준이 9월 회의 때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5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30%였다가 지금 50%로 올라가 있고 시장에서는 75가 아니라 50 정도 올렸으면 하는데 좀 부담되게 75를 지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날 투자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부터 체크해 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경제지표입니다. 8월 유로존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 49.2가 나왔습니다. 50을 기준으로 이걸 밑돌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안 좋게 봤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로존 합성 PMI가 18개월 만에 최저치, 그리고 유럽 제조업 PMI도 3개월 연속으로 밀리게 됐다라는 점 부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유로화가 계속해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8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나왔습니다. 예비치니까 나중에 이제 확정치까지 가는 동안 변동은 있겠지만 우선은 44.1이 나왔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추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7개월 내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서비스업의 경기가 확장해서 또 위축으로 전환됐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봤고요. 그리고 7월에 신규 주택 판매 역시 안 좋았습니다. 지금 전망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고 전월보다, 그러니까 6월보다도 더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한테 악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 지수인데요. 마이너스 8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도 떨어졌고 출하지수 역시 급감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점을 섹터와 업종으로 좀 돌려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전 섹터가 밀렸었고 평균 2.1% 하락을 했었는데요. 간밤엔 그래도 0.2% 하락 정도로 그쳤습니다. 어느 정도 어제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간밤엔 또 에너지 쪽에서 워낙에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된 것인데요. 뭐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올랐습니다. 어제 그 사우디 쪽에서 감산 얘기 살짝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간 건데요. 평균 한 3.6%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소재 쪽에서도 비철금속 시장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 지표가 안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1.4%,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부동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또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는 혼조세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좀 있었었고 또 장비주 쪽에서는 제조업체보다는 좀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한 흐름입니다. 전 거래일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은 소재와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이러한 반도체 기술주들의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체 쪽에서는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좀 엇갈리는 세부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비메모리죠. 이쪽에서 0.8%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 하락하게 되면서 어제 하락세를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체 쪽에서는 평균 한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제조업체보다는 장비업체가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1.1%, 램리서치 1.4%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반도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2.2%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되겠고 주식 분할 앞두고 상승을 했습니다. 한 3대1 정도의 비율로 나올 예정이라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전기차 보는 김에 중국 전기차 쪽에서는 반대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샤오퐁 디오 그리고 리오토까지 이렇게 크게 밀린 거는 거의 10%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부진한 실적 그리고 전망 그리고 차량 인도가 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미국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악재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스 옆에 있는 트위터입니다. 자,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빨간색을 띠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7% 이상 급락을 하게 된 것인데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트위터만 이날 하락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성장주 쪽으로 이러한 악재들이 퍼져나가거나 호재 역시도 퍼져나가지 않는 개별적인 흐름에 한정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기준으로 크게 호실적과 악실적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크게 큰 종목들이 아니라서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매 쪽에서는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그리고 콜스 이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3.7%, 2% 상승을 했었고 또 서비스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역시 12%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또 성장주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일부 종목별로 나와줬고요. 또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화상회의 줌, 잠시 후 이제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16% 급락했고요. 그리고 소매업체 쪽에서는 백화점 노드스트롬이 시간 외에서 지금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별로도 약간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재 업종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딱 포진이 되어 있고 정유주만큼이나 소재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비료 관련된 업종 중에서 모자이크라든지 CF 인더스트리 3.2, 3.4%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선물 시장의 이런 강세 덕분에 지금 캐터필러, 디어엔 이건 좀 산업재 쪽이 되겠죠? 왼쪽에 좀 있습니다. 캐터필러 2.8, 디어엔 컴퍼니 1.4%대로 전반적으로 비료 쪽 그리고 기계 업종 쪽에서 이러한 상품 시장의 강세를 소화해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줌 커뮤니케이션즈 얼마나 안 좋게 실적이 나왔는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미국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11억 달러, 전망치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혼조가 된 건데 매출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특히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게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 달러 강세가 있었었고요. 거기에다가 회사의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사업하고 그리고 세일즈 부분 쪽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16% 급락했고요. 8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그나마 좀 하단에서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메이시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가 되겠고요. 실적은 잘 나왔고 전망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모든 이런 소매 업체들이 동시에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선방했다라는 쪽을 좀 좋게 봤고 또 메이시스는 신사업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2.4%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매출 5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입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한 수준이겠고요. 신사업은 이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가 온라인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날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어제도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독일 닥스하고 프랑스 깍크 지수 0.2%씩 밀렸고 영국이 어제 좀 덜 밀리더니 오늘 좀 더 낙폭이 큰 흐름으로 보입니다. 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 연합의 벤치마크 가스 가격이 밤새 또 13% 급등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우려는 지금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유럽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존 경기 자체가 확장해서 위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3.7%, 예, 강하죠. 93달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어제 이제 사우디 쪽에서 에너지 장관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이런 산유국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는 유가를 잡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카드로 드러낸 것이 바로 감산입니다. 결국에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했고요. 또 국제 구리 가격은 비철금속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구리 빼고는 거의 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구리가 내린 것은 특별히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반영을 했고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짝 우려가 되면서 0.3%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 금값은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서 0.7% 올랐고요. 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3%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물과 장기물의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물 쪽에서는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또 장기물 쪽에서는 잭슨홀 미팅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하락세를 조금 더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 이틀간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결국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시장을 지탱한 하루였는데요.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를 비롯해 스포츠용품 업체 딕스 스포팅 구스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동종 업종을 끌어올렸으며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로아트 네트워크스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연간 전망치 상향,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로 12% 이상 급등하면서 IT 업종 전반의 호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막았는데요.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6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12.6%가 감소한 51만 1000채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57만 4천 채를 하회했고, 이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9.6%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급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건설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며, 팬데믹 이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요가 식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7월 중 신규 주택 중간값은 43만 9,400달러로 전달에 40만 2,400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고, 평균 가격은 54만 6,800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5를 기록해 전달에 47.7 대비 2.7% 하락하며 예상치였던 47.5를 밑돌면서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S&P 측은 코로나19 초기를 제외하면 이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14년 이후 최저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기업 공개, 즉 IPO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전체로는 6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리서치 업체 딜로직을 인용해 올해 들어 IPO가 냉각됐다면서 자본 조달 규모가 5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상승하던 IPO 시장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딜로직에 따르면 보통 8월 하순에는 전통적인 IPO를 통해 약 330억 달러가량이 조달돼야 하지만 올해 실적은 예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배가 넘는 1,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IPO 시장이 올해처럼 얼어붙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당시는 금융시장이 금융위기 충격을 추스르던 때로 연말이 돼서야 IPO 시장이 다시 열렸다며 올해는 연말에도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경우에 올해 IPO 시장은 딜로직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이후 약 6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PO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 쪽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텔 쪽에서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규모도 궁금하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체 인텔이 운영자산 규모 7,500달러를 넘는 캐나다의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와 합작사를 설립해 총 3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주 챈들러시에 반도체 설비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인텔의 주가는 0.3% 소폭 상승한 33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빼앗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온다는 계획의 첫 출발점인 건데요. 브룩필드는 약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49%를 보유하며 브룩필드가 확보하고 있는 운송 라인과 데이터 센터, 무선 통신 타워 등 인프라 자산 개발 노하우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양사 간 합작을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자본 조달 모델이라면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합의는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금 압박 없이도 생산 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더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7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 증가이며 이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7월 잠정주택 매매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약 3%의 감소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일스포스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오토데스크, 브링커 인터내셔널, 네레빙크, 펫코 헬스, 스플렁크, 빅토리아 시크릿, 게스잉크, 그리고 윌리엄 소노마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